안녕하세요. 해나예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장마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비가 와요. 빗소리 들리나요? 들어보세요. 들려요? 오늘은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제 이야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저는 이해나예요. 이는 성이고 해나가 이름이에요. 저의 아빠도 성이 이예요. 저는 아빠와 성이 같아요. 같은 이예요. 제 이름은 이해나. 아빠 이름은 이땡땡. 비밀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이가 아니에요. 엄마는 김이에요. 엄마 이름은 김땡땡. 제 이름은 이해나. 저는 엄마와 성이 달라요. 한국은 아빠와 아들, 딸이 성이 같아요. 그런데 엄마와 아들, 딸은 성이 달라요. 엄마만 다른 성이에요. 그리고 해나는 제 이름이에요. 제 친구와 가족들은 저를 해나야 라고 불러요. 이해나야 말하지 않아요. 성은 말하지 않아요. 이름만 말해요. 해나야 라고 말해요. 해나예요. 여러분은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은 아빠와 같아요? 아니면 엄마와 같아요? 아빠 성이에요? 엄마 성이에요? 제 친구는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그 친구의 이름에는 아빠 성이랑 엄마 성이 모두 있어요. 친구의 이름 뒤에 엄마 성, 아빠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름이 아주 길어요.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름이 뭐예요? 물었어요. 그 친구는 제게 아주 긴 이름을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응? 이게 전부 이름이라고? 한국은 보통 이름이 2글자, 3글자, 4글자예요. 제 이름은 이해나, 3글자예요. 그런데 친구의 이름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질문했어요. 미안하지만 어디까지가 네 이름이니? 내가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해? 친구가 웃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자신의 짧고 간단한 이름을 말했어요. 오, 이렇게 간단한 이름이 있다니.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제 친구와 같이 길어요? 아니면 제 이름과 같이 짧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살아요. 서울 사람이에요. 한국도 도시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한국 노래의 대부분은 서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아니면 몽골 사람이에요? 케냐예요? 베트남? 어디예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살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사해요? 한국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요. 미국은 어떻게 말해요? 헬로우 라고 말해요. 하이 라고 하나요? 콜롬비아는 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라는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이혜나 선생님이에요. 혜나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한국어를 가르쳐요. 선생님은 가르쳐요. 그리고 학생은 배워요.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학생은 한국어를 배워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한국어는 쉬워요. 왜 쉬워요?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세종대왕 이야기를 했어요.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쓰고 말할 수 있는 글자를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한글이에요. 기억나지요? 그래서 한글은 쉬운 글자예요. 여러분, 한국어가 어려워요? 아니요. 한국어는 쉬워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쉽게 배우고 쓰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쉽게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을 믿으세요. 아셨죠?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요. 온라인 수업만 있어요? 아니요. 오프라인 수업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온라인 수업을 좋아해요. 온라인 수업이 아주 좋아요. 왜요? 온라인으로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니카라과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콜롬비아 사람도 만나요.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온라인 수업이 좋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요? 직업이 뭐예요? 회사원이에요? 요리사예요? 학생이에요? 아니면 저와 같은 선생님이에요?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일이 좋아요? 회사원은 어때요? 좋아요? 요리사는요? 좋아요, 싫어요? 또 학생은요? 좋아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지금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그 전에는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미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요. 매일매일 책을 읽어요. 어떤 책을 읽어요? 저는 사랑 이야기를 좋아해요. 사랑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사랑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어요. 여러분도 책 좋아해요? 책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해요? 사랑 이야기 좋아해요? 아니면 슬픈 이야기가 좋아요? 무서운 이야기나 웃긴 이야기는 어때요? 저는 사랑 이야기 좋아해요. 그러나 무서운 이야기는 안 좋아해요.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저는 종이책은 안 읽어요. 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책은 많이 읽어요. 근데 종이책은 안 읽어요. 무슨 뜻이에요? 뭐냐면 저는 종이책은 안 읽고 전자책을 읽어요.
전자책이 뭐예요? 온라인 책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책을 이북이라고 해요. 인터넷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북은 싸요. 그리고 가벼워요. 안 무거워요. 종이책은 무거워요. 그리고 비싸요. 저는 여행 갈 때 책을 가져가요. 종이책은 무거워요. 그래서 종이책은 한 권, 두 권만 가져가요. 하지만 전자책은 100권도 가져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보고 싶은 책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자책 읽어요. 전자책을 좋아해요. 매일 읽어요. 누워서 보면 더 좋아요. 제 친구도 책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종이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집은 책이 아주 많아요. 도서관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집에 책이 없어요. 모두 전자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좋아해요? 전자책 읽어요? 아니면 종이책 읽어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미국의 사랑 이야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빌려서 매일 읽었어요. 다른 나라 사랑 이야기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다른 나라 사랑 이야기 알고 싶어요? 한국의 사랑 이야기 어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사랑 이야기 책 읽을 거예요. 여러분, 자면서 또 길 걸으면서 쉬면서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는 이해나예요. 이는 성이고 해나가 이름이에요. 이씨 성이에요. 한국에는 많은 성씨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씨, 박씨, 김씨가 가장 많아요. 저의 아빠도 이씨예요. 저는 아버지와 성이 같아요. 같은 이씨예요. 제 이름은 이해나. 아버지 이름은 이땡땡. 아버지 이름은 비밀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씨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김씨예요. 어머니 이름은 김땡땡. 비밀이에요. 제 이름은 이해나. 저는 엄마랑 성이 달라요. 한국은 보통 아버지의 성을 따라요. 아버지에게서 성을 물려받아요. 어머니는 아버지 성을 쓰지 않고 어머니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의 성을 계속 써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어머니만 성씨가 달라요. 제 친구와 가족들은 저를 해나야 라고 불러요. 누군가를 부를 때 성은 부르지 않고 이름만 불러요. 해나야 라고요. 여러분은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은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아버지예요? 아니면 어머니예요? 제 친구는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성, 어머니의 성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보통은 이름 뒤에 어머니 성을 쓰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성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아주 길어요. 처음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름이 뭐예요? 물었었어요. 그 친구는 제게 아주 긴 이름을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응? 이게 이름이라고? 전부? 한국은 보통 이름이 2글자, 3글자, 4글자예요. 제 이름은 이해나, 3글자예요. 이름은 1글자, 2글자, 3글자까지 있고 성은 1글자나 2글자예요. 한국 배우 중에 남궁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성씨는 남궁이에요. 이름은 민, 1글자예요. 그래서 남궁민. 남궁이 성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이 남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씨 성도 있고 남궁이라는 성씨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민이에요? 성이 남궁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제 친구의 이름은 임마리아예요. 임이 성씨고 마리아가 이름이에요. 이렇게 한국은 이름이 최대 4글자예요. 가끔 5글자도 있고 6글자도 있지만 보통은 3글자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름은 너무 길었어요. 이름도 길고 성도 길고 또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미안한데 어디가 네 이름이야? 나는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해? 친구가 웃더니 자신의 짧고 간단한 이름을 말해 주었어요. 오, 이렇게 간단한 이름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제 친구처럼 길어요? 아니면 제 이름처럼 짧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살아요. 서울 사람이에요. 한국도 지역마다 말투가 조금씩 달라요.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데 심한 곳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한 예로 제주도 지역 방언이 있어요. 제주도 방언은 제주도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해조차 못해요. 저도 옛날에 제주도 방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 친구가 저에게 통역해 줬어요. 같은 한국 사람이 3명인데 대화가 안 돼서 제주도 친구가 제주도 사람 말을 통역해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역마다 이 방언이 있고 제주도가 특히 심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들이 보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한국 노래의 대부분은 서울말이에요. 가끔 지역 방언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다수는 서울말이에요. 특히 노래는 지역 방언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아니면 몽골 사람이에요? 케냐예요? 베트남이에요? 어디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또 그 지역은 방언이 있어요? 궁금하네요. 또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사해요? 한국은 안녕하세요, 안녕,
라고 이렇게 인사해요. 미국은 어떻게 말해요? 알지요? 미국은 hello 라고 말해요. 또 hi 라고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콜롬비아는 스페인어인데 몰라 라고 말한대요. 저도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스페인어를 저는 몰라요. 인사만 알아요. 이것도 콜롬비아 친구가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인사해요?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이혜나 선생님이에요. 혜나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한국어 선생님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기 전에는 미술 선생님으로 미술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4년 전에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서 3년 동안 지냈어요. 3년 동안 지내면서 베트남어를 배웠었는데 베트남어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조가 있어서 정말 똑같은 단어인데도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요. 제가 3년을 베트남어를 배웠어도 제가 말하는 베트남어를 베트남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베트남어를 그때 배우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제가 언어 교환도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가르쳐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한국인이고 우리가 말하는 네이티브 스피커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을 하는 것과 이 가르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은연중에 또 이 습관적으로 쓰고 배우고 말했던 거를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거나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배워서 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사 학위가 있어서 곧바로 한국어학과로 학사 편입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한국어학과에 편입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언어 교환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우고 또 듣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선생님이자 학생이에요. 가르칠 땐 선생님이지만 이 표현을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할 때는 저도 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어는 쉬워요. 왠지 아세요? 세종대왕님 때문이에요.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 썼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평민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한국어는 귀족들의 언어였어요. 한국에서는 귀족을 양반이라고 하는데 양반들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양반이 아닌 사람들, 평민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양반들에게 슬픈 일을 겪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런 일들을 알게 된 세종대왕이 평민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어요. 일하느라 바쁜 평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쉬운 우리글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은 아주 쉬워요. 높은 자의 글씨가 아니라 낮은 자의 글씨거든요. 여러분, 한국어가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쉽게 배우고 쓰고 말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쉽게 만들었거든요. 세종대왕을 믿어보세요. 아셨죠?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해요. 오프라인 수업도 하지만 대부분은 온라인 수업이에요. 왜냐면 전 오프라인 수업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오프라인 수업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 전 콜롬비아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엔 콜롬비아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나라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콜롬비아를 알아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알아가게 됐어요. 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콜롬비아 친구들이 잘 배울 수 있게 콜롬비아를 열심히 조사했어요. 콜롬비아 날씨, 또 쓰는 말,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콜롬비아를 알아가고 그 나라 사람들을 알아가게 됐죠. 콜롬비아 축구가 피파 랭킹 10위라는 사실도 사실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되게 축구 잘해요. 한국은 그 정도 아닌데 부럽네요. 이렇게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의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고 심지어 한국어를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이 좋아요. 물론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좋아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책도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요. 매일매일 책을 읽는데 주로 저는 로맨스 소설을 많이 읽어요. 로맨스 소설 중에서도 결론이 새드 엔딩은 안 좋아해요. 안 봐요. 오로지 해피 엔딩만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책 사이트? 책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책에 대한 후기 글을 사람들이 써요. 그래서 책을 딱 보고 먼저 그 후기들을 봐요. 그래서 이것이 슬픈 엔딩이다. 새드 엔딩. 이런 말들이 있으면 패스. 넘겨요. 그 책은 안 사요. 그 정도로 저는 새드 엔딩보다는 해피 엔딩을 좋아해요. 해피 엔딩. 어떻게 끝나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후로는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맨스 소설, 해피엔딩 좋아해요. 행복한 책이잖아요. 여러분도 책 좋아해요? 책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를 좋아해요? 로맨스? 호러? 코미디? 아니면 판타지? 어떤 장르 소설을 좋아해요? 저는 로맨스는 좋아하지만 공포나 스릴러 소설은 안 좋아해요. 추리, 심리, 미스테리 안 좋아해요.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런 소설도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소설을 읽고 자면 꼭 꿈에 나와요. 꿈에 나와서 정말 무서워요.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저는 싫어요. 그리고 책은 종이책 말고 전 전자책을 선호하고 있어요. 전자책은 구입 후 바로 다운로드해서 읽을 수 있어요. 종이책은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배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자책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구입 후 다운로드하면 돼요. 또 서점 가서 종이책을 사면 어때요? 내가 서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책 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서점 가서 책을 사와야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책은 책 보고 싶다 이러면은 바로 전자책 서점에 가서 책을 인터넷으로 사고 바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게 종이책 정가 대비 훨씬 싸요. 거의 반값 하는 데도 있고 70%나 30%? 40% 싸게 파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종이책은 한 권 살 수 있지만 전자책은 2권, 3권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책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책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책 리더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리더기로 책을 읽고 있어요. 처음에는 핸드폰이랑 리더기가 뭐가 다르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리더기가 눈이 덜 피로하고 보기가 편해요. 전자책 구조는 잘 모르지만 잉크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이랑은 방식이 달라서 눈이 더 편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전자책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밤에 누워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밤에 잘 때 깜깜해야 자요. 수면등이나 보조등은 켜지 않아요. 깜깜하고 빛 하나 없는 곳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는 종이책을 읽을 수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전자책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깜한 데서 누워서 전자책을 보면서 스르륵 잠들어요. 되게 멋지죠?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이 밤에 누워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싸다는 거, 그리고 바로 구매해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좋은 점들 때문에 저는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전자책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집에 책장이 없어도 돼요. 종이책은 사면 집에 책장에 꽂아 두잖아요. 한 권, 두 권 늘어가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자책은 안 꽂아요. 그냥 리더기에 저장해놔요. 저장해서 두고두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작아도 책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전자책이 한 1000권? 1000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권을 우리 집에는 둘 수가 없어요. 집이 작아서. 근데 전자책은 둘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전자책 좋은 점은. 제가 언니랑 전자책 아이디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산 책은 언니가 사요. 그러면 제가 언니 아이디로 전자책 리더기에 접속해서 언니가 산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 책도 보고 제 책도 보고 아주 좋아요. 책을 많이 보고 또 자주 보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을 봐요? 전자책으로 봐요? 아니면 종이책이 좋아요? 만약 종이책을 보고 있다면 전자책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저는 여행 갈 때도 책을 가져가는데 종이책은 무거워서 많이 못 가져가요. 특히 해외여행 갈 때는 더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무게는 정해져 있잖아요. 캐리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을 넣으면 다른 물건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오버차지 돼서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빼게 되더라고요. 그럼 아쉽죠. 여행 가서 책을 못 읽으니까. 그런데 전자책은 리더기 하나만 챙겨가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이 안 돼도 돼요. 내 핸드폰이랑 전자책을 연동해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제 데이터는 나가겠죠. 그래도 그 리더기 하나만 들고 가면 리더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책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껏 맘대로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종이책을 좋아해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자기 방을 보여줬는데 한쪽 벽면이 가득하게 책이었어요. 책이 막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이나 서점 같았어요. 그 정도로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책 너무 많아. 이렇게 보지 말고 전자책 봐. 전자책 되게 좋아. 이렇게 전자책을 보라고 추천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싫대요. 왜 싫어? 내가 물어봐 보니까 자기는 책을 들고 그 책 냄새를 맡으면서 책장을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내용을 음미하고 생각하고 읽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종이책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직접 눈으로 종이를 넘기고 읽고 만지고. 그 친구는 종이책의 장점이 좋아서 종이책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즐기는 방식은 케바케인 것 같아요. 나같이, 아니 저같이 전자책 보기도 하고 걔같이 종이책 보기도 하고요. 아마 둘 다 보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어요? 또 어떤 책 좋아해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는 뭘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가장 깊이 가장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을 한국어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나 뭐 좋아하지? 생각하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려고요. 한국 로맨스 소설 여러분 읽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유명한 클래식 소설이나 뭐 위인전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쉽게 편하게 아무 데서나 휙휙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요. 읽어본 적 있어요? 한국 소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소설은 초급 학습자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가 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한국식 말투나 억양이나 분위기 이런 거를 경험해 보겠다,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초급 학습자들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급 이상 되면은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편하게 흘려 들어주세요. 자면서 또는 길 가면서 쉬면서 들어보세요. 네, 오늘 자기소개를 했어요. 처음은 한국어 초급자들을 위해 쉽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급자 이상인 분들을 위해 평소 제가 쓰는 말대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잘 들렸나요?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책 한 권 가져와서 읽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